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대에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도 중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가셨는데 열사의 땅, 사막의 땅에서 도로를 놓고 수로를 놓는 일에 일하셨습니다. 그 더운 날에 그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우물에서 물 나오고요. 또 계곡물도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 나라는 돈을 주고 사 먹을까라고 얘기했는데 30년 뒤에 40년이군요. 4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된 거죠.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때 벌어온 그 달러로 인해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룬 거죠. 그 전에는 독일의 간호사나 광부로 나갔던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차관을 빌려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 된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많은 차별과 혐오로부터 동양인의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었듯이 지금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에게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잘못된 차별과 편견의 시각을 없애보자 또는 극복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하는데요. 그 조선족은 중국 한족이 소수민족을 부르는 말이고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 동포가 되겠습니까? 왜 다른 외국에 사는 타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왜 조선족이라고 부릅니까? 중국 동포라고 그러지? 제중동포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재미도포, 재미교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중교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 있고 또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필리핀, 각양각색의 특히 몽골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의 서름이 있었듯이 그분들도 그 나라가 경제력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분들과 동반자 관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3D 업종에서 그분들이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적어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각으로 그들을 봐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다문화 교육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베트남어였습니다. 베트남어를 거의 독학을 했습니다. 학원도 따로 없고요. 유튜브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 제2외국어의 베트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문법 공부, 어휘 공부를 했는데 이게 리스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빠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속도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 성조 언어는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말은 해도 듣는 게 리스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가 한자어기 때문에 단어에 있어서는
별 많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몇 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어와 관련된 베트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내가 몽골에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 다녀와서 그 맑은 눈동자, 순수한 마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흡입력, 흡수력을 제가 몽골에서 봤어요. 몽골 아이들을 통해서. 초롱초롱한 눈빛.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사들이나 또는 이웃 주민이나 또 학생들이 너나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 외에도 저녁에도 또는 휴일에도 한국어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어라는 게, 언어라는 게 한두 달 사이에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려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0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물가가 비싸거든요. 몽골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또는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장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몽골에서 한국을 오는 겁니다. 이렇듯 제가 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주 한국에 있는 인천에 있는 몽골 식당 또는 서울에 있는 몽골 식당을 갔고요. 또 베트남 식당도 가서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했던 동아리 신짜오 베트남이라든가 센베노 몽골 이런 동아리를 해서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 감수성, 국제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생기부에 써줬던 것 같아요. 그때 동아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베트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신짜오 베트남 동아리 했던 학생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다문화 감수성이 실제로 드러난 거 아니잖아요. 인성 측면에서. 그래서 그 학생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신짜오 베트남이라는 동아리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관련된 관심들이 교육 활동에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신짜오 베트남 보고서 대회 이런 것들도 열었고요. 또 몽골 선생님이나 인도네시아 선생님을 직접 초청을 해갖고 물론 교육부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학교에 각각 3개월씩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각 밤마다 들어가서 몽골 문화 또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오롯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진로 활동이라든가 자율 활동에.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직접 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온라인인데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왕래가 됐으면 우리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타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들의 진로와 또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더 자유로웠을 텐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현재 우리 학교가 베트남과 몽골하고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산 그리고 실제 오고 갈 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몽골이나 베트남을 떠나서 호주하고 일본하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들은 친해지기 전에는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집 개방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홈스테이다. 근데 많이 양보를 해서
이틀은 호텔에서 자고 하루는 홈스테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일본하고는 맺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직접 부대끼면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지만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는 지도하기 원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쪽으로는 되겠지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일본을 가기 원합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도 영어권이잖아요. 국제교류하면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호주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교사인데 뭐 어떻게 그 서류는 다 영어거든요. 영어를 하느냐? 요새 번역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기초적인 그 회화는 저도 이제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이메일이나 뭐 페이스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문장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말이 빠르거나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어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이 학교에 어떤 그 교육활동으로 녹아 들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학생들에게는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그 만약에 교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아마 국제교류를 좀 추진하셔갖고 아이들이 살고 또 보람도 있고 다문화 감수성으로 인해서